안녕하세요. 윤슬의 심리살롱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따라오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누구나 더 나은 선택과 그리고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는요. 첫 번째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상황과 환경을 잘 알아야 하죠. 세계 그리고 사회, 국제 정세 등등을 잘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내가 신과 연결돼 있느냐죠. 나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품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이런 신앙생활과 영성이 있어야 누구보다 좀 더 나은 선택과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겠다. 그 중에 이 명리심리학은요, 정말 그 어떤 성격 진단 도구보다 탁월한 것이 사실이죠. 미래를 예측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기질과 성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성, 관계적 성향, 그리고 진로와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리심리학은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나와 상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래를 분석해보고 또 예측해볼 수 있는 탁월한 학문인데, 이 사주를 명리학의 관점에서, 명리심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것은 점술과 구분되고요. 그리고 절대로 신살이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살 같은 것으로 단식 판단하거나 예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이나 점이 아니고요. 또 사상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배척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우주의 원리,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고자 했던 동양의 인문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사회과학으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주로 알 수 있는 성격 자원 경자일주인데요. 자, 이 사주 만세력에 연월일시를 넣어보면 육식갑자 천간지지로 된 사주 팔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운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죠. 연주와 월주, 일주, 시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타고난 정보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연주를 통해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월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사회 환경, 그리고 일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인물됨, 또 시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심리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월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성을 볼 수가 있고요. 일시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심리, 개인 성향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내가 타고난 것이 이제 이 운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매년 나의 10년 만에 오는 대운과 매년 오는 이러한 세운들이 나의 사주, 내가 타고난 것과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명리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자일주입니다. 경자는 또 60갑자 중에서 37번째 해당하는 간지인데, 경금 그룹에 또 네 번째 해당합니다. 경금 그룹에 네 번째 해당하는 간지다. 경호, 경신, 경인, 또 경자. 경자가 일주에 와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성격 자원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는요, 글자 형태를 좀 볼까요? 경금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경금은요, 바위 혹은 철밥통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아주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향, 의리를 지킨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또 가을의 첫 결실이에요. 가을의 첫 결실. 그래서 가을에 수확하는 그런 결실을 이야기하고, 또 바위 틈에 이 물이 있으니 지지의 물은 바위 틈에 흐르는 물이 되어서 석간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이 이렇게 수를 만나서 굉장히 청아하게 되면 도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금백수청이라고 해서 경자일주는요, 도도하지만 굉장히 이 수가 또 여리고 천진난만한, 그리고 조용한 듯 하지만 계속 물이 흘러야 하는 그러한 분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석간수가 된다. 그리고 동절의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동절을 의미하는데요. 겨울의 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동절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든 세월을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세월을 자처하며 자기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경자일주들은요, 수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신적인 수행, 몸 수행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스스로 견뎌낸다. 그리고 뭐 자기의 한계를 정말 시험하면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듯이 어려움을 막 자처하고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을 바로 경자일주가 가장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금의 경자일주, 이 경금자수는요, 순수하면서 인간의 본연, 인간의 본질을 알아가려고 하는, 또 그러한 힘든 삶을 자처하고 그 수행을 하고 또 막 봉사하고 아프리카로 막 떠나서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바로 경자일주들이 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특히 이 자수가 경금에 있어서는 상관에 해당하는데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본 틀을 깨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를 바꿀 때, 기존에 있는 관을 바꾸려고 할 때, 관에다 상처를 낸다라고 하는데, 관을 바꾸려고 할 때, 뭔가 변혁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막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변화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또 사회적인 공인된 변화를 하려면 이 상관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정인이 있으면 훨씬 좋은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경금에 있어서 또 자수는 12운성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죽음의 별에 앉아있다. 그래서 사지에 앉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지에 앉아있다라고 하는데, 그 죽음, 우리가 인생을 12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12운성이라는 것은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2단계로 나누어서 천간에 있는 기운이 어느 기운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천간의 기운의 강약을 보면서 그 운명에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자수 위에 있다라는 것은 사지에 있다. 그래서 죽음의 별에 있다. 그러면 이 사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지는요, 만물이 시들고 수명이 다해가는 그런 죽음의 별인데, 그 죽음을 형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체는 시들지만 정신은 남아있어서 어쩌면 그 정신을 더욱 더 잘 관리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그 정신이 인생을 관리해가는 형국이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 뭐 나의 일, 직업적인 부분 등등이 뭐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싶고 쉬고 싶은, 그리고 죽음에 이르니까 욕망도 거의 없고 어쩌면 매사에 더 순종적이고 동정심도 많고 마음도 착한데요. 경자일주가 어떤 다른 일간에 비해서, 다른 일주에 비해서 가장 그 사지가 잘 나타나 있는, 사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 간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신 분야의 또 기술을 개발해서 학술이나 예술, 그리고 의술, 또 미술,
철학과 같은 정신적이고 지능적인 직업을 선호하게 됩니다. 만약 또 이런 일지에 사지가 놓이게 되면요, 부부의 연이 좀 바뀌거나 이별수가 있다거나 좀 병약하거나 신경질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청산하고 만사가 허무해지고 뭐 욕심이 진짜 허무하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현세보다 내세에 더 관심이 있어서 신앙에 귀를 기울이고 또 철학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자, 좀 더 사색적이고 신앙적이고 철학적인 정신개발이 이들에게는 더 바람직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 정인이 있고 있는 것이 훨씬 좋고, 그리고 또 재관이 같이 있다면 성공적인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경자의 지장간을 보면 식신과 상관으로 돼 있죠. 그래서 경금이 움직이지 않은 경금이고, 뭐 이 수도 굉장히 첨예하고 핵심만을 뽑아내는 정말 결정체인데, 어쩌면 이 경자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행이고 수행이고 뭔가 내가 고행을 자처하면서도 또 가장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가장 핵심, 지식으로 하더라도 가장 핵심, 어떤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보다 더 이 표현을 또 잘 해내는, 아주 핵심을 잘 표현하는 사람도 이런 경자일주가 되겠죠. 사주에 이 경자 일주가 있다면 이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 동절의 경금은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그러한 힘든 것을 스스로 자처를 한다. 그리고 목표가 정해져야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금생수로 흐를 수 있습니다. 또 이 경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인간의 본질에 가장 가깝더라. 그리고 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이제 이미 대중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목생화를 지나서 토생금 금까지 왔기 때문에 금생수가 되면 이미 대중적이고, 이제 대중적인 거는 평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질서가 이미 또 잡히고 또 계급이 있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을 지나서 대중적인 거는 이미 대중성은 확보했고, 또 그 계급과 우수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경자일주이겠다. 그리고 경금의 마지막 간지 아닙니다. 네 번째 간지예요. 경금의 네 번째 간지로서 좀 더 특별하고 핵심적인 고유한 것을 또 남기려고 한다. 이 경자라고 하는 것이. 학술과 예술, 또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더라. 자, 이 경자일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좀 더 또 다를 텐데요. 봄 임묘진월에 태어났다면 이 경자일주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가 투관되어야 이 좋은, 좀 더 내가 발복하는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여름 4, 5, 2월에 태어났다면 4월의 경금은요, 4월의 경금이라는 것은 내 목표가 있고, 또 5월의 경금이라는 것은 이게 5월에 경자일주가 돼버리면, 5월에 경자일주가 되면 5월의 경자일주는 자호충을 하니 이 월지와 일지가
이렇게 극을 하거나 추궁하는 것을 사실 사주에서는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지라고 하는 개인적인 것이 이 월지라고 하는 직업적인 그리고 환경, 나의 사회와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지와 충이 되면은 직업이 일정치가 않고 또 이 월지가 미월이다. 그렇다면 미월은 경금에 있어서 또 정인이 되니까 인성이 되어서 정관을 만약에 갖는다면 공을 세우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을 신유술에 태어났다면 이 경자일주는요, 걸록 양인이 되는데, 이제 경자라고, 이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습하면 사실 몸이 별로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이라기보다는 내 사주 전체가 내 사주에 한습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몸이 그닥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자는 안 그래도 한습한데 경금으로 또 더군다나 수로 이렇게 막 가버린다 그러면 더욱 몸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유월은 양인 걸록이 되어서 꼭 화가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오히려 더 명예를 얻고, 또 수를 보게 되면 상인, 소상공인 혹은 뭐 이런 일반 소상공인,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겨울 해자축에 태어났다면 이 한습한 경금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한습한 이 경금은 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일간이 그닥 좋지 않겠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해자라고 하는 이 상관이 너무 과다하게 돼버리면요,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쩌면 아랫사람들이 생각해 주는 것 같으면서 정인이 없어 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게 돼요.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식상이 너무 과다하면 좀 말이 많고 식상이 과다하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질병에 걸릴 우려도 있겠네요. 자, 경자일주는 이렇게 화토가 있으면 좋겠고, 또 그 직업성으로는 기계, 예술, 뭐 학문, 또 문학, 철학, 종교, 정신적인, 그리고 뭐 자선 사업을 한다거나 뭐 그런 또 이런 어떤 기획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핵심을 뽑아내는 것들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획, 그리고 이 원초적인 것을 하는 어떤 생명, 또 생명공학, 또 이런 경자일주들이 또 공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경자일주 정리해봤고요. 다음 신축일주로 만나 뵙겠는데요. 타고난 사주를 통해서 분석된 여러분의 단점과 약점을 감추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보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좋지 않은 운이라고 체념하기보다 삶을 좀 더 수용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더 필요하겠네요. 삶을 좀 더 냉소적으로 보고 뭐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요. 또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긴 터널 혹은 깊은 동굴 안에 있어서 안개 속에 갇혀서 과연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까마득한 현실이 내가 진짜 살아있을 이유조차도 알 수 없어서 인생이 정말 심란하고 답답하고 한탄스러우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분명히 그 어둠의 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견뎌내시기 바라고요. 지금 겪는 고난 속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큰 힘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더 좋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